근데 이거는 왜 어디에서 잘못된 건가? 어디 이해 안 되는 포인트는? 두 그래프 이거는 이런 선이지 y는 k. 이건 나중에 배우지만 이렇게 생겼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서 세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래프의 교점 x좌표라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거든. x랑 y에 대한 연립방정식. k는 상수로 보고.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는 k 요 방정식 있지? 같다고 요 방정식의 해가 요 세 개야. 거기까지 알았어? 근데 감이 안 잡혀? 그건 뭐지? 필수제랑 똑같은데? 필수제 똑같아져. 어제 했던 거죠. 그러면은 근각계수로 하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세근을 어떻게 둬야 되지? A랑 AR 제곱 해서 하면 돼. 위에 보고. 될 거야, 넌. 알겠나, 서연? 알겠어요? K 넘겨서. 오케이, 또 질문. 책 피고, 서연. 알겠어요? 학원 우리밖에 없잖아. 빠밤. 풀어보든지, 끝까지. 선생님, 나 머리 길러서 너처럼 하려고. 어떨 것 같아? 극혐이야?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 합공식 기억나나? 빠밤. 외워주시고. 외워버렸죠. 근데 인식이 어떻게 나왔었죠? RSN 해서 위에서 아래 한 칸 밀었어가지고 빼가지고 기억이 나버렸죠.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안 외우면 안 된다. 필수로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이다. 됐어. 이거 다 배웠고 필수에 30번 할 차례죠. 합공식을 쓰면 되죠. 1-r로 하는 게 좋아. 공비가 2분의 1이네. 초항이 1이고 가로 열고 1-r의 항의 개수가 n개까지가 이게 n번째까지 합이죠. 한 거 같은 이 기분 뭐지? 2를 올리라고 했지. 2분의 1을 2 빼기 2분의 1에 가로를 안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자마자 손을 더럽혔구나, 서연. 이거죠? 가 1.999보다 커지는 자연수의 최소값.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울까? 2로 나눌 생각은 아니겠죠? 그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 전개를 해서 빼야지 2를. 그러면은 2 빼기 2분의 1 n승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 n-1. 잘했어요. 그래서 2를 이렇게 넘길까? 슉슉슉. 약간 선택 장애가 왔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0.001 방향이 바뀌죠. 0.001을 어떻게 할까? 일단은 로그를 취해. 아주 훌륭한 생각이지만 이게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 너무 지수 로그를 많이 했구만. n을 자연수를 넣어서 거듭제곱해서 이거 1000분의 1이잖아. 전체적인 방법이지. 1000분의 1이 되는 n을 찾는 거야. 2의 몇 승이 1000이 되냐 이런 거지. 넘어가냐고. 11이 돼야 돼요. 이 전체가 10이 돼야 되니까. 되나? 로그 씌워도 풀리죠? 로그 씌워도 풀리지? 로그 씌워서 풀어볼까? 로그 저기가 그러면은 밑이 2분의 1은 로그를 취해? 로그 2분의 1에 n-승이고 로그 2분의 1에 0.001 n-를 떨어뜨리고 부등호방이 어때요? 로그 2분의 1 하면 밑이 1보다 작은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방이 바뀝니다. 그런 거 조심하고. 근데 로그 2분의 1이 마음에 안 드니까 2로 바꾸자. 2의 마일승이 앞으로 빼고 1000분의 1인데 이거는 1000으로 쓰자. 1000으로 써가지고 또 마이너스를 빼. 그럼 로그 2의 1000 대략 10점 몇이나요? 9점 몇? 2의 그렇지 9점 몇이지. 아주 감각이 있구만. 로그 2의 512가 9 로그 2의 1024가 10 그러면 9점 몇몇 플러스 1
넘겨서 그럼 10점 몇몇보다는 커야 한다. 11. 이거 쳤을 때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안 하죠.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하겠어요.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합도 일반항의 모양을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한 경우가 있어. 어떤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 5의 n승 빼기 1로 돼 있을 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인가?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를 해석을 해봅시다. 해부를 해보자고. r마 1분의 초항 가로 열고 r n승 마일인데 여기서 이런 걸 개수로 보는 거지. r마 1분의 a r n승 빼기 r마 1분의 a 써야 돼. 전개할 때. 그래서 여기를 라지 A 이걸 라지 B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B가 아니야. 똑같아. 항상. 그러니까 사실 A, R의 n승 마 A의 형태면은 등비수열의 합의 일반항으로 볼 수 있다. 반드시.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3 곱하기 4의 n승 빼기 3이 있잖아. 이게 어떤 등비수열의 합의 일반항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근데 보통은 뒤에가 1이 많거든. 왜 그러냐면 앞에 1이 있기 때문이야.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저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의 일반항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r마 1분의 초항 자체가 1이었던 거지. 그런 등비수열의 합의 일반항이지. 근데 실제로 첫 장은 얼마예요? 4니까 그럼 A가 4면 공비가 얼마일까? 원래 수열의 공비가 5야? 그러면 원래 수열 일반항 어떻게 찾아요? 4 곱하기 공비를 n마 1번 곱한 것이죠. 이렇게 해도 할 수는 있어. 요 모양 안다면 좀 우리 반은 이거부터 설명해 버렸네. 원래 이거부터 설명 안 하는데 이거 A랑 B가 더해서 0 되면 무슨 소리예요? A가 B가 마이너스 A면 똑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빼기 이거 빼기여야 되고 빼기 똑같으면 근데 외우고 있진 않아. 나는 잘 등차 수열은 외우고 있거든. 등비 수열은 왜 이런 문제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이상하네 느낌이. 근데 유도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긴 하지. 가끔 물어보기도 해.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 되는 거를 고르시오 막 이렇게. 근데 구해 보면 쉬워. 여기다가 SN에서 SN마일을 빼서 AN을 구할 수 있지. 일반항을. N은 2보다 클 때 성립하는데 동호 그거 아나?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할 조건이 뭐야? 까먹은 것 같아? 요 개념? 승우는? S0의 값을 설정한다? 약간 들은 기억은 있는데 정확한 말은 아니고 S0가 0일 때만. 그거 이해해야 돼. 다시 원래 S 만약에 5에서 S4를 빼면은 A4가 나오는 건 확실하잖아. A5. 근데 S 만약에 그러면 2에서 S1을 빼면 A2가 나오거든. 근데 S1에서 S0를 빼서 A1을 구하는 꼴이야. 이렇게 쓰면. 모든 자연수 n에서 성립한다고 이렇게 써버리면 마치 A1을 S1에서 S0를 빼서 구하게 된다고.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합의 일반항이 5의 n승 마일인데 여기서 n마 1번 장을 빼서 그러면은 빼기 가로 열고 5의 n마 1승 빼기 1을 뺄 거잖아. 빼서 an을 만들 때는 이렇게 쓰게 되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다 하면은 실제로 1 넣어봐. 1 넣으면은 S1에서 S0를 빼서 A1을 구하는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2 이상에서만 성립한다고 해야 돼 원래는. 왜냐하면 이 S0는 이 식에서는 정의가 되지 0을 넣으면 숫자는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의미는 없는 수란 말이지. 이거는 의미가 있어서 A2가 나오는 거 맞지만 S1에서 S0를 뺀다고 해서 A1이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이게 없었어야 돼. 값은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값이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생길 때가 있다고. 얘가 진짜 0일 때는.
보통 0인 게 많어. 1 넣어봐. 0 넣으면 0이잖아. 1 빼기 1이니까. 요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조건 안 써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알아버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것도 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빼기 더하기 1이 없어지고 5의 n승 빼기 5의 n-승이거든. 어떻게 정리할까? 뭘로 맞출까? 5의 n-1이 낫지 않을까요? 뭐 취향의 차이인데 n-승으로 나타내면 공비를 볼 수 있게 좋아. 졸린 얼굴의 서현이는 누구인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주고 플러스 1을 해가지고 5의 n-에서 플러스 1 앞을 빼내 5로. 그러면은 5의 n-승이 5개인데 얘는 1개잖아. 빼면은 4개의 5의 n-승이 바로 일반항인 거죠. 그러면은 첫 장에다가 공비를 n-번 곱한 것이죠. 일반항. 첫 장이 4고 공비 5야. 그런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기 이런 말이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A랑 B 이거 이런 형태, A 플러스 A 곱해 R의 n승 플러스 B의 형태, 여기 써 있잖아. 미쳤구나. 이런 형태에서 얘랑 얘가 숫자가 그러니까 이 B가 마이너스 A면 첫 장부터 등비 수열이 돼. 원래 수열이 합 말고. 그리고 얘가 이게 다르면은 두 장부터 등비 수열이 된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다른 거는 예를 들어줄게. 5의 n승 빼기 2라는 수열의 합이 있었다고 하자고. 어떤 수열의 합이. 그 수열 말고 그 수열의 원래 수열은 뭘까를 찾아보면은 조심해야 될 거. S0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말은 이거를 사용했을 때 첫 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조심해야 돼. 첫 장은 따로 구해야 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첫 장은 따로 구하고 두 장부터는 Sn 빼기 Sn-로 AN을 구하는데 그러면 등비수열 나와. 두 장부터는. 그러니까 S0가 0이냐 아니냐가 따라서 요렇게 합의 일반항에서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n이 2보다 클 때 성립하냐 아니면 1보다 클 때 성립하냐 결정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 주제. 하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약간 그런 애들 다 틀리지 생각 없이. 이거는 조금 해봐. 그러면은 326번 한 개 해볼까 지금? 다 들으니까 너무 쉬워 버렸잖아. 1초도 안 걸리잖아. 그거 알고 하면 쉽다고. 그러면은 325번은 한번 풀어봅니다. 하지만 뭐 딱 별거 없지. 두 가지 방법 다 써봐. 근데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합의 일반항인 걸 알고 푸는 풀이를 한번 해보고, 무슨 소리냐면 첫 장하고 공비를 구한다는 거야. 풀어버렸나? 예, 원리합계를 배우겠습니다. 됐어요. 다 집어쳐. 우리 빨리 나가고 문제 풀어야 돼. 너무 재미가 없잖아. 쉬워서.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의 원리합계라고 하죠. 달리법은 달리는 법인가? 단리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100만 원 넣잖아. 100원이라고 할까? 100만 원 하자. 100만 원 넣으면은 이율이 2%잖아. 그러면은 그냥 2만 원씩 더 주는 거야. 102만 원. 그다음에 104만 원 돼. 106만 원. 1년에 일정한 기간별로 기간 뭐 보통 1년이라고 하면 1년에 2%라고 하면은 2만 원씩 계속 주는 거다. 처음 넣은 돈에 2만 원씩.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나? 천재인가 아닌가 보겠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이자가 떨어지죠. 이자가 떨어져? 아니 계속 주는데 돈은? 이율이 떨어진다고? 왜? 1년 후에 102만 원 갖고 다른 은행 가면 되잖아. 그러면 2만 원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잖아. 천재지? 그래서 아무도 단리법을 쓰지 않는 거야 이거는. 근데 뭐 이거는 왜 이렇게 써 있냐면은 원래 돈에다가 이거를 전개하면은 ARN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AR은 원래 돈의
R배에 해당하는 비율을 n번 준다 이거야. n년 있으면 n번 더해준 거야. 근데 이런 건 뭐 공식 필요 없어. 됐어. 이건 단리법이 뭔지만 이해하면 돼. 처음 넣었던 돈의 이자를 일정 특정 기간마다 지날 때마다 처음 넣은 돈의 이자만큼을 그냥 일정하게 주는 게 단리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아무 데서도 안 써. 단리법은. 이자를 준다는 거는 특정 기간을 정해서 복리로 주지 항상. 복리의 마술이라 그러잖아. 복리는 뭐냐면은 100원을 넣으면 이자율을 3%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3원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3%가 되면은 붙으면 1년 후에는 7원쯤 7원까지 될까? 아무튼 좀 더 그치. 6점 그 6점 훨씬 그 이 돈에 대한 3% 주는 거야. 근데 이걸 써나갈 때 3%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원래 돈은 내버려 두고 내 돈의 100분의 3을 좀 더 주는 거거든. 이렇게 1년이 흐르면. 근데 요거를 기계적으로 옛날에 한번 설명했었나 성우? 기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1 플러스 100분의 3 곱하기 100만 원. 근데 이거를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100분의 103 곱하기 100만 원. 이걸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1.03 곱하기 100만 원. 스타일이 4개야, 스타일이. 정확히 보면 뭐 3개죠. 왜 3개의 스타일을 설명하냐면은 숫자로 돼 있을 때는 그냥 이거 쓰면 돼. 1.03 곱하기 100만 원. 근데 문자일 수도 있잖아, 퍼센트가. 다 문자로 하겠다 모든 것을. 우리 반은 잘하니까 이 정도 알아들었겠지. 만약에 X%의 어떤 이자를 붙여준다고 하면은 원래 내 돈 A는 가만히 냅둬야 돼. 그런 거거든, 은행은. 내 돈을 건드릴 거면은 누가 은행에 돈을 넣어? 100분의 X에 해당하는 내 돈의 비율만큼을 이자로 줘야죠. 근데 요거를 A로 인수분해하면은 1 플러스 100분의 X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요거를 더하면은 100분의 10 말이 안 되잖아. 요 스타일은 못 써. 2번 못 쓰고 3번은 1.0 X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스타일도 알아둬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요 두 개 스타일 쓴다. 근데 숫자로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되냐? 1.03 곱하면 돼. 근데 그 다음 핵심 포인트 뭐냐면은 이렇게 된 내 돈이 있는데 이걸로 할까? 여기서 계산된 내 돈이 1.03 곱하기 A1이었거든. A로 하자. 근데 1년 후에는 그 돈에 또 100분의 3을 더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 기억이긴 하지만 여기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게 원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후부터 2년 후까지는. 그러면은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죠. 그런데 1.03 곱하기 A 자체가 원금이 돼서 인수분해해서 1 플러스 100분의 3이니까 그러면 1.03 곱하기 1.03 곱하기 A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1.03의 제곱 A가 된달까?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쓰진 않는다는 거지.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해서. 그럼 만약에 문자로 돼 있으면 1년 후에 이렇게 되잖아. 내 돈이. A로 인수분해서 100분의 X가 더해지잖아. 그럼 그 1년 후에 뭐가 될까? 그거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를 원금으로 해서 그거의 100분의 X만큼을 더해줘서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 플러스 100분의 XA로 인수분해를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거의 제곱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쓰지는 않죠.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리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 A는 원래 내 돈인데 공식이 왜 이러냐. 1 플러스 그 R이 바로 100분의 X야. 여기서 100분의 X를 N번 곱한 것이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R로 써놔서 비율값 자체로. 연이율이 R이 뭘로 된 거야? 퍼센트가 아니야 이건. 여기서는 비율이다, 비율.
3%면 R을 100분의 3으로 써야 돼. 공식이 더 어렵잖아. 완벽하게 마스터 해버렸잖아. 그게 바로 예금입니다. 지금 한 거가 예금이에요. 예금. 예금하고 적금의 차이는 뭔가? 몰라? 아니 상식이 부족하구만. 너 경제를 안 배우나? 당연히 나도 안 배웠지만 그래도 예금 적금 알아야지. 예금이 한 번에 돈을 많이 모아요. 한 번만 넣는 게 예금이야. 딱 한 번. 은행에 맡겨놓는 거야. 100만 원 넣어놓고 끝이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넣어놓으면 알아서 지금 막 돈이 이자가 붙어. 복리로. 적금은 정기적으로 그렇지. 적금은 일정 기간별로 계속 넣는 거야. 쌓을 적자를 써가지고 적금. 그럼 예금을 했을 때는 그 예금을 한 돈 처음 한 번 넣었을 때 그 돈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하거든. 원금과 이자 합계. 예금에서 쓰는 말이야. 그럼 적금에서 뭐라고 할까? 적립하려 하니까 적립총액이라 그래. 적립총액. 그런데 뭐 적립총액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원금과 이자 합계니까 원리합계라고 말도 합니다. 상관없어요. 용어는. 적금이든 예금이든.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예금은 한 번만 넣고 적금은 그런 예금을 여러 번 하는 거야. 기간별로. 시간축이 근데 좀 틀어져. 시간이 좀 달라진단 말이야. 1년 후 한 번 넣고 한 달 후 한 달 후 한 달 넣고 한 번 후 한 달 후 한 달 후 한 달 후 이렇게 시간이 다르게 넣어. 그러면 각각 넣은 돈들이 있잖아. 그 시간부터 이자가 붙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싹 더해가지고 나중에 은행에서 빼서 쓰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개념 설명은 다 했어요. 적금. 적금 장난 아니지. 공식 보면 아주 환상적인데 이 공식을 사실 선생님도 모르고 있어요. 나도 몰라. 이 공식. 사실 이 공식은 모르고 있지만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를 풀면서 저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해봐야겠다. 바로 아주 환상적이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 바로 내가 문제 풀겠어요. 필수의 32번 넘어가서 연이율 6%로 매년마다 은행에다가 복리로, 당연히 복리로 한다. 매년 초에 2만 원씩 10년 동안 적금하면 대충 얼마 될 거냐 찍어봐. 10번이니까 20만 원. 2만 원씩 넣으면 10년 동안 해봤자 기껏 20만 원이야? 노가다 2번 뛰면 20만 원인데? 근데 20만 원인데 실제로 20만 원보다는 더 크지. 한 38만 원 정도 되나? 그렇지는 않죠. 아무튼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푸는 법 내가 만든 기술이 있지. 도구 너는 어떻게 푸냐 이거. 이거 선생님한테 안 했나? 뭐야. 내가 만든 새로운 센세이션 방법을 보여주지. 항상 줄을 왼쪽에 4개를 긋는 거야.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는 이 줄을 긋지 않아도 바로 될 수도 있지만 줄을 왼쪽에 4개 긋고 땡땡땡을 써. 그리고 오른쪽에는 3줄을 긋습니다. 4개, 3개. 그리고 연도를 쓰는데 10년 동안이잖아. 근데 처음에 뭐 2010년부터 넣는 거냐? 그런 거 없지. 그러면 여기 딱 칸에다가 1년, 2년 쓰는 거예요. 2년, 3년, 땡땡땡. 그러면 마지막에 10년이 돼야 되잖아. 9년을 쓰죠. 그리고 돈이 여기 선이 뭐냐면 1월 1일이야. 이게 년초에다가 년초마다 돈을 넣는 거는 기수불이라 그래. 기간에 처음에 돈을 넣는 거. 근데 여기는 연말부터 넣을 수도 있거든. 1년 벌어서 12월 31일 날 넣고 돈을 저금하고 2년 벌어서 12월 30일 저금하고 그거는 기말불이라 그래. 기수불, 기말불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했다가는 한 칸이 틀어져가지고 다 틀려버리거든.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에 무조건 그려주는 게 좋아. 그리고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매년 초에 2만 원씩 넣잖아. 2만 원이면 이렇게 쓸까? 그냥 만 원은 생략한다. 만 원이다. 2만 원. 그러면 2만 원씩 여기다 연초에 잠깐 1년 초인가? 너 매년 초에 너 2만 원 딱 넣는 거야. 선에다 쓰는 거지. 내가 만들었어. 특허야 특허. 아무도 이렇게 설명 안 하더라고. 진짜야.
천재적인 방법이야. 선에다 쓰는 거는 그러면 이게 1월 1일이고 여기는 1년이 지난 12월 31일이자 다음 해 1월 1일이라 보면 되지. 하루 정도는 뭐 상관없는 거야. 대충 이 몇 번 넣어야 되지? 문제를 읽어봐야 돼. 넣어가는 거다 이렇게. 10년 동안 적립한다는데 매년 초에 그럼 10번이 아닐까? 이렇게 딱 돈 넣고 여기 넣나 안 넣나? 안 넣지. 이걸 돈이 이게 내가 넣은 돈이에요. 근데 내가 넣은 돈이 시간차를 두고 이자가 붙어 나가는 거지. 근데 여기다 쓰는데 연이율이 6%면은 1.06을 곱하는 거 배웠죠 방금? 1.06 곱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6에 제곱이 되는 것도 배웠죠?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걸 여기서 유도하면 곤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6에 세제곱 2가 되거든. 근데 이걸 보고 해야 돼. 3년일 때에 3년 말에 3승이니까 10년 말에는 뭐가 될지. 수열은 또 이런 게 중요하거든. 10이 되지. 그래서 이걸 딱 쓰면은 얘는 1년이 있으면은 1.06 한번 이자가 붙어서. 근데 요새는 이런 이자 안 줘. 6% 이자면은 굉장히 빡센 부도의 위기가 있는 그런 기업의 사채를 샀을 때나 6% 준다. 빡세다. 그 6%의 이유를 주는 데 없다. 은행로도 지금 1%, 2%밖에 안 주는데 엄청난 이율이구만.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문제랄까. 1.06에 여기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구승이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돈이 얘는 얘대로 이렇게 이자가 붙어 나가는 거고 얘는 얘대로 붙어 나가는데 얘는 한 번 이자가 적게 붙지. 1년 늦게 넣었으니까. 돈을 더 많이 줄 수가 없지. 늦게 놓은 돈.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있는 거야. 오래 넣을수록 돈을 더 많이 이자를 많이 붙여줘. 그러면 마지막 거는 여기는 뭐 그럼 당연히 이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는 안 써봐도 잠깐만 한 줄 두 줄이니까 1.06에 2승 곱하기 1이고 여기는 1.06에 1승 곱하기 1이죠. 그래서 10년 말에 찾을 거잖아. 적립금의 원리 합계.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 더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합을 하려면은 중요한 거는 초항이 얼마인가 첫 장 그리고 공비가 얼마인가 항수가 얼마인가. 왜 등비수열이냐면은 봐봐. 이걸 첫 장이라고 보면 공비가 1.06이잖아. 1.06 곱하기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10개의 항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은 써보겠어요. 초항은 2죠? 초항을 2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 한 번 이자를 붙기 때문에 초항 자체가 1.06 곱하기 2가 되겠어요. 공비는 1.06 너무 쉽잖아. 항수는 조심해야 돼. 1부터 10이니까 10개네. 10개. 좋습니다. 공식. 근데 까먹어버렸죠? 공식을 까먹었어. R마 1분의 초항 가로 열고 R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 R의 n승 마일. 이게 등비 삭공식이니까 바로 해보겠어요. 1.06 빼기 왜 빨간색을 쓸까? 바보처럼. 1.06 빼기 1분의 초항은 이거죠. 가로 열고 1.06에 10승 마1.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기수불의 적립총액, 그러니까 원리합계, 적립총액, 원리합계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거를 풀어서 문자로 쏘는 게 그거야. 근데 외울 필요 없어. 이거를 그림을 외워야 돼. 그림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지 내년에 나오면 못 풀 거거든. 그거 외우면. 헷갈려서 못 풀어. 외우면은. 기수불인가 기수불이 자 여기 공식 있잖아. 이거 보면은 여기 공비가 초항에 공비가 붙어 있는 형태거든. 이게 1.06이거든. 이게 기수불인가 뭐 기말분인가 매년 초 매년 말 넣는 건가 이게 헷갈려서 못 외워 이거. 그리고 여기는 또 R은 1 플러스 R에서 1 빼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1 빼면 R이니까 0.06. 오케이. 외우려면 외우는데 맘대로 해.
내가 추천하는 건 이 그림을 자체를 그냥 외우세요. 이 그림 하는 법을 외우면 어떤 응용 문제나 나도 다 맞출 수 있어. 어떤 거 있냐면은 실제로 어려운 문제 이따 내볼 건데 10년까지는 2만 원씩 넣다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3만 원씩 넣는다고 한다. 11년부터 20년까지 이런 거 나와. 공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 할부 문제도 있고 카드깡 문제도 있고 카드깡 막 긁었는데 엄청 질렀더니 돈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계산은 0.06 밑에는 분모 이렇게 하고 센스 있게 잘해야 돼. 계산이 또 두 번째 영역이거든. 곱하기 요거는 아마 계산기를 때려볼 수 있는데 사실은 써있죠. 1.06에 10승을 하면은 원래 굉장히 계산이 어렵잖아. 그래서 1.8. 그래서 1.8 빼기 1 딱 해서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할 수 있을까? 수점을 두 개를 땡기고 같이 땡겨 이렇게. 그리고 1.8에서 1 빼면 0.8. 그러면은 6분의 106 곱하기 2 곱하기 0.8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치겠죠? 1을 약분하죠. 3으로 좋아. 나쁘지 않았어. 하고 3으로 또 약분? 약분 안 되니까 그냥 위가 곱하죠. 여기가 곱해? 8을 땡기자. 8, 30. 어때? 그 다음에 곱해야죠 위에 거. 1을 약분? 15. 3이 안 된다고 이게? 3, 3, 9. 안 되네. 이런. 망했잖아. 여기서 보면 큰일 났잖아. 3을 10을 곱하는 거는 근데 이거 10,000원 미만을 버리라고 하니까 나머지 구하지 않고 목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나누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424만 원을 15로 나눠야 되나? 네. 2를 하면 30에서 124니까 8. 점 얼마니까 28만 원. 뭐야? 그러면은 할 거야 안 할 거야? 2만 원씩 16돈 넣어서 28만 원 되는데 할 거야 안 할 거냐고. 1억이 천재적인 이제까지 물어봤을 때 가장 천재적인 대답이었다. 돈이 크면 이것도 엄청난 거지. 무조건 넣어야죠. 근데 사실 이게 10년이 아니라 이게 30년이 돼 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나. 30년 되면 계산해 볼까? 30년이면 1.06에 30승. 1.06이 30승 자체가 1.8이 아니라 적은 아끼네요. 이게 30승 5.7배 5.7배. 그러니까 처음 넣은 돈이 5.7배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넣는 거는 뒤로 갈수록 힘을 못 발휘하지만 이렇게 30년 된 요런 돈들 있잖아요. 요런 2만 원들이 5배가 넘어 10만 원이 돼 버려. 30년 되면. 그래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는 엄청 유리한 거야. 기간이 길어야 돼. 근데 30년 있다가 너 그러면 죽는데 그거 할 거야? 긴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면 나 지금 이제 곧 40인데 돈이 1.4배가 됐어. 30년 있으면 70인데? 돈을 크게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넣는 돈을 키워야 돼. 2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씩 넣으면 되잖아. 200만 원씩 벌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지. 지금 나이 알바해도 200만 원씩 잘하면 벌 수도 있어. 뼈를 갈아 넣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알려줬지만 여러분에게 두 문제를 풀게 할 건데 쌤 근데 이거 연 말고 어 그건 뭐예요? 연말에 넣는 거 기말불 그거는 뭐가 달라지냐면 요 칸만 달라져. 처음에 1을 엿다 써야 된다는 거지. 그걸 한번 여러분 해보겠어요. 지금 바로. 아니 그럼 10년째는 넣는 거예요? 안 넣는 거예요? 넣자마자 다시 만든 건가? 근데 10년 동안 적립한다 했으니까 넣는 거 맞아. 넣자마자 그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판단을 네가 하는데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 이 문제 풀어보자. 328번. 근데 넣자마자 10년까지 적립한다는데 마지막 해는 적립하지 않는다. 그런 말 없잖아. 그럼 그때 넣는 거야. 근데 이자가 안 붙을 뿐이지. 요 선에 꺼서지. 요 선에 딱 10이 하나 들어가. 그래서 해봐 이거. 그러면 1.12로 하면 돼. 11% 연이율이면은
거의 투자은행이 연애 수익을 냈을 때, 엄청 잘 운영했을 때, 거의 펀드가 엄청 잘 됐을 때나 12%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요즘 같은 때 전설적인 뭐 투자 자문 회사 그런 데서 수익 낸 게 막 20%잖아. 1년에. 미친 듯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평균 낸 거잖아, 그게. 연평균 20% 성장이면 미친 거야. 누구나 거기에 돈을 넣겠지. 1,000만 원 넣으면 200만 주는 거야. 1억 넣으면 2천만 주는 거라 1년에. 그렇게 좁은 데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학생? 그렇게 좁은 데도 돼? 연습장 줄게. 연습장. 오늘은 연습장이 필요한 날이야. 이거 하나씩 받아. 왼쪽에 선 4개 긋고 오른쪽에 3개 긋고 깔끔하게 똑같이 따라하세요. 그래 좀 맘대로 해. 네 스타일로 가라. 계산까지 깔끔하게 끝내봅니다. 하루에 수업 한 개만 하면 좋겠다. 컨디션이 너무 좋잖아. 오늘 첫 수업이고 마지막 수업이라. 영어에서 너무 진을 빼지 마. 수학을 위해 남겨도 체력을. 영어 대충 하고. 알겠나? 영어 시간에 줘라. 자. 이거는 편집 없이 간다. 그림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 9순까지지만 10개다. 1.12. 아니 4줄 3줄 하니까 다 그리면 어떻게 해요? 4줄 하고 땡땡땡 3줄 해라고. 4줄 긋고 땡땡땡 3줄. 년 쓰라고 내가 1년 2년 선에다 돈 쓰고 돈은 선에다 쓰고. 돈은 순식간에 3개 다 풀어버렸는가? 훌륭하고만 다 풀어버려. 그래요. 엄청난 녀석들이군.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다니. 서현이 힌트 줘? 도와줘? 돈을 여기다 쓰라고. 10만 원 여기다 쓰는 거야. 1년 말 12월 31일부터 는 거야. 10만 원 벌어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 10은 3개만 쓰면 된단다. 선이 4개인데. 그리고 여기 쓰고 그러면 8년 말에서도 돈을 넣긴 넣어. 이렇게 10 됐죠. 년 말에 넣으니까 10년 말에서도 한 번 넣는다. 얘는 이자가 안 붙어.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것만 잘 써나가면 돼. 12%면 1.12 곱하기 10 딱 하면 되고 1년 지나면 10 그냥 10. 그리고 여기는 1.12의 제곱 곱하기 10이거든. 그러니까 3년 말에 제곱이 되고 2년 말에 1승이 되니까 10년 말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9. 그렇지. 그걸 보고 하는 거지. 네가 머릿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걸 보면서 써놓은 걸 보면서 하면 돼요. 9승이 된다. 그러면 밑에는 상상할 수 있지. 한 번 이자가 적게 붙을 거니 얘는. 그럼 몇 번 붙을 것 같아요? 8. 뭐 너무 쉽잖아. 그래서 실제 칸을 쓸 때는 나중에는 한 2개만 써보면 다 알게 돼. 여긴 쓸 필요 있어 없어? 이건 당연히 한 번 붙겠지. 1승 곱하기 10 해서 얘를 다 더해야 돼. 나중에 이걸 싹 찾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더할 때 첫째 항 공비 항수만 제대로 알려주겠습니다. 첫째 항 뭐예요? 이게 첫째 항으로 보면 되지. 이제 안 붙은 거. 그래서 10을 하고 공비는 1.12. 항수는 9개죠? 10개라고 해야 돼. 9라고 해도 9개 하면 안 돼요. 10개지. 그래서 요거 갖다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됩니다. 알마 1분의 조항 가로 열고 아르 n승 마일 해서 계산하면 돼. 10승 참. 아래 10승은 써 있어요. 문제. 3.1이라고. 넘어갈까? 집에서 연습하면 되겠지? 약간 다른가? 329번은? 제가 부등식이 나와가지고. 아, 무슨 한번 해봐. 그러면 하고서 휴식합시다. 잠깐. 다른 사람은 춤추고 놀아. 우리는 이거 활용도 해야겠다. 우린 잘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읽어봐도 되고 다 했으면. 상환. 빌린 금액을 갚는 걸 상환이지. 이런 것도 여기서는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요즘에는. 그러니까 나오면은 한 여기까지만 이런 게 나오는데 특강으로 있잖아. 우리 반은 뭐 훌륭하니까. 도현이가 나왔네. 도현이가 나왔으니까 해야겠다. 도현이 옆반에 있잖아. 도현이가 지금 좋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죠. 도현이는 140만 원짜리 뭐야 김열의 칼날을 구입했다. 도현이가 좋아하는 김열의 칼날 피규어를 140만 원짜리 전동 피규어야. 그거 구입한 거예요. 도현이가. 그거하고
이달 말부터 한 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해서 월이율 2%는 엄청난 거지. 지금 은행은 거의 연이율인데 카드빚 요즘 카드로 빚 내도 한 10%야 년. 그래요?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요일 22%면 20%야 1년에 22% 거의 고리대금 장난 아닌 거야. 엄청난 거야. 거의 사채 땡긴 거나 똑같아. 엄청난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 살아가려면 진짜. 월요일 2%가 진짜 엄청난 건데 물론 한두 달 빌리고 끝날 거면 상관없지만 월요일 2%로 네가 장사를 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면은 엄청 떼돈 버는 거야. 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카드 회사만 돈 버는 거지. 아무튼 10개월에 걸쳐 갔는데 한 달마다 복리로 계산하고 매달 갚아야 할 금액.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푸는 법은 항상 왼쪽에 줄을 4개 긋고 땡땡땡을 하고 오른쪽에 3개를 긋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일단 요건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건 달이네 달. 한 달, 2달, 3달, 땡땡땡 10달인가? 9달, 10달인데 처음에 140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은 10,000원은 생략하고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위에다가. 그리고 이 140만 원짜리의 10달 후의 금액 가치를 계산한다. 근데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2%니까 1.02의 140 이렇게 가가지고 뭐가 될까요? 1.02에 10 아닐까? 이달 초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1.02 한 번 붙고 2달 후 말에 붙고 10달 말에 10번.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140만 원을 빌렸으면 대출 받으면 그러니까 물건 값을 구입했다는 게 먼저 물건을 받았잖아. 그러면 10달 후에 돈을 내려면은 이 돈을 내야 돼. 이만큼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거지.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돈을 10달에 거쳐서 나눠서 내면 되겠네? 도현이가 바보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 달마다 돈을 내면 얘도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나누기 10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바보라고. 왜냐면은 그거는 이때 한 방에 냈을 때고 10달이 지난 후 한 방에 냈을 때는 이것도 내면 되긴 되거든. 근데 얘도 한 달 낸 돈은 이것도 이자를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마다 돈을 내가지고 그 돈의 시간 가치가 이쪽 이 라인에서 딱 모아가지고 얘랑 얘가 또이또이가 되게 만드는 거죠. 쌤쌤이 되도록.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시간에 그 시각의 시간 가치가 동일해지는 금액을 찾아야 된다. 근데 매달 얼마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그거를 A라고 쓰는데 언제부터 내요? 이달 말부터지. 그러면 A를 쓰고 이렇게 돈을 넣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매달 말에 넣기 때문에 마지막 칸에 돈을 넣을까 안 넣을까? 넣지. 매달 말이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그러면은 여기는 그 돈도 이자는 같은 걸로 해줘야지. 1.02에 1승 A. 그러면 2일 때 1이 나오니까 10일 때 뭐 나올까요? 1.02에 9승 곱하기 A만 원. 그러면 그 밑에는 지루하지만 8승 A만 원. 그럼 대충 감각적으로 맨 아래 거는 한 번 붙겠죠. 이자가 1승 A에서 요 돈을 싹 모아서 얘랑 같아지게 만들면 되죠.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살짝 지우고 그러면은 이거는 초항이 A, 공비는 1.02, 항수는 0승부터 1.02 0승부터 9승까지니까 10개. 조심. 그러면은 1.02 알마 1분의 초항을 A 가로 열고 1.02에 10승 빼기 1이 얼마랑 같아야 되냐면 1.02에 10승 곱하기 140만 원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게 되는 내가 매달 넣는 돈 A1을 구하는 것이다. 1.02 10승은 문제에 써 있을 거야 아마. 1.2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0.02분의 1.22에서 1을 빼면 0.22 A는 0.22 아니죠. 1.22 곱하기 140. 그러면은 땡기가 11. 11로 나누면 A는 11분의 1.22 곱하기 140. 큰일 났잖아. 좋은 방법 없을까? 이런 게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 어디서 하지? 실판이 없잖아. 보이나? 그러면 소점을 하나 땡겨서 공을 없애. 천재적인 방법이지. 12.2 곱하기 14에 11. 아니 그래도 어렵잖아. 하나 더 땡길까? 122에다가 110. 고통이 찾아오고 있어요. 일단 진짜 이제 여기서부터는 미치겠다. 어떻게 모르겠어. 쉬운 아이디어를 내라. 그냥 곱하죠. 그냥 약분 안 하고? 약분 안 해요. 2로 되지 왜? 그러네. 약분 과연 옳은 선택일까? 55 좋아. 그러면은 61 곱하기 14. 그다음 곱하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5 곱하기 11, 11도 안 되고 61 곱하기 14를 하면은 4, 6, 4, 24, 1, 6, 854 나누기 55죠. 너무 어렵잖아. 854 나누기 55 1, 55 304 275 9 2 0 15만 원씩 갚으면 돼. 15만 원 얼마? 답을 봐야겠다. 도현이는 15만 원씩 다들 갚아야 되는 것이죠. 매달. 그럼 생각해봐. 도현이 피규어를 샀는데 도현이랑 이거 해야겠다 나중에. 도현이가 그러면은 진짜로 얼마 낸 거냐? 150만 원 낸 거야. 140만 원짜리 살려고 매달 150만 원 해서 낸 돈 총 150만 원. 재밌잖아. 고해. 넘어가. 하나 더. 연금의 현가. 연금의 현가는 뭐냐면은 연금 알지? 연금 늙으면 받는 거잖아. 매년 지급받을 일정한 금액을 연금이라고 하고 그 연금을 현재 한꺼번에 받고자 할 때 한꺼번에 받는 금액을 연금 현가로 한다.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20년 동안 10만 원씩 받을 게 있다고 하자. 연금. 국민연금 뭐 50만 원이 하자. 그걸 한 방에 땡겨 받으면 얼마짜리냐? 지금 이 순간. 그런 게 바로 연금 현가야.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는 뭘까? 올해자를 써서 연금의 내가.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올 돈이 있는데 얘를 한 방에 모아서 여기서 받는다면 얼마가 될까? 이게 현가예요. 현가. 현재 가치. 그러면 매년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걸 한 방에 밀어서 마지막에 받으면은 얼마가 될까? 이게 내가고 미래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뭐 똑같아. 시간축을 어디서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돈은 다 다른 거지.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 금액이 해보면 알아.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시험에는 요새는 안 나오지만 올해부터 매년 말에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다. 빨리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앞에는 4줄 땡땡땡 뒤에는 3줄 10년이니까 년을 써야죠. 년말 1년 2년 3년 9년 10년 좋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말에 300만 원 10년 받는 연금이 있다. 오케이 300만 원씩 계속 받는 거네. 300만 원 연말이니까 기말 불 뭐 내는 건 아니지만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내죠. 뭐 천재적인 발상이잖아. 매년 받는데 6%로 1년마다 복리계산할 때 연금 올해 초에 항목을 받는 한 방에 땡겨 오면은 얼마가 될까 이거죠. 근데 땡겨 오는 건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될까를 물어보는 거다. x. 땡겨 올 필요는 꼭 없어. 이거를 10년 뒤로 보내도 돼. 이 돈의 10년 후의 가치랑 이런 돈, 내가 받을 연금의 10년 후의 가치랑 같으면은 똑같은 거야. 그걸 받으면 되는 거야. 연금도 근데 이자에 따라서 지금 그럼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으면 그냥 3천만 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지. 3년 동안 10년 이게 엄청 중요한 너 경제 개념인데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돈의 지금 가치는 그 돈보다 적지. 이런 질문이야. 너 이번 달에 1,000만 원 받을래? 올해 1,000만 원 받을래? 내년에 1,000만 원 받을래 하면 올해 받지. 내년에 받으려면 1,000만 원보다 더 줘야 돼 너한테. 더 줘야 되는 거야. 그때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1,000만 원을 쓸 수가 있잖아. 그 사람이. 뭐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잖아. 그 돈을 1년 동안 사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3,000만 원이 아니야 이건. 더 훨씬 적게 받지. 좀 더 고민해 보자.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줄 수 있잖아 은행들은.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잖아. 그럼 더 줘야 돼. 뭐지? 헷갈리잖아 갑자기. 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면 좋은데 일찍 주니까 돈을 적게 줘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넌 정말 나보다 훌륭하구나. 아무튼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선에서 계산을 해야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더 쉽게 하면 그냥 이걸 땡겨서 이쪽에 있으면 더 적은 금액이 돼. 이자가 붙어서 일로 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 그러면 하는 건 똑같아요. 6%니까 이거 내가 지금 한 방에 받을 돈 그거는 1년 후면은 1.06 곱하기 x가 되지.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1.06 곱하기 10승 x가 돼야 되는데 그거랑 이 연금 내의 10년 후의 가치랑 같으면 돼요. 이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번 생각할까? 여기 맨 위 칸은 1.06에 9승 300이 되죠. 여기는 1.06에 1승 300. 그러면은 등비수열 합을 요거를 계산하는데 첫 장이 300만 원, 공비는 1.06, 항수는 10개, 기말불. 그러면은 1.06분의 좁을 것 같다. 그러면은 R 마 1분의 초항 가로 열고 1.06에 10승 빼기 1. 이거가 1.06에 10승 x. 내가 한 방에 받는 그 돈의 10년 후의 가치랑 매년 받을 돈의 10년 후의 가치가 같아지면 공정한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계산하기 싫잖아. 해야지. 이거는 1.79 x. 요거는 0.06분의 1.79에서 1 빼면 0.79 곱하기 300. 소수점을 땡기니까 두 개 땡기고. 그러면은 얘는 6분의 300 곱하기 79. 6 약분할까? 50. 그러면 1.79x는 50 곱하기 79. 79니까 될 것 같으면서도 뭐 상관없죠, 사실. 망해버렸죠. 그러면은 두 개를 땡겨서 100을 넣어줄까요? 양변에 100을 곱하고 나누면 x는 179분의 50 곱하기 79 곱하기 100. 난감한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지? 도와줘. 5000 곱하기 79 나누기 179를 해야 된다고 정말? 이거 안 되나? 알았어, 믿을게. 여러분을 믿어야지. 5000 곱하기 79를 하면 79 곱하기 5를 하면 얼마예요? 390. 너보다 더 잘하는데? 395,000에다가 179를 나누는 것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인간적으로 하자. 그래도 계산기를 항상 썼지만
오늘 안 쓰겠어. 안 좋은 버릇이랄까. 여러분들 너무 기만하는 행동이잖아. 여러분 해야 되는데. 되나? 계산기 써도 된다고? 358. 고마워요. 그러면은 이게 말하면서 하면 사실 힘들어 조금 이게. 7 370 다시 한번 2 358 만원 미만 버린다. 이게 1의 자리가 만원이지. 아니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잖아. 120. 0 6 점 믿는다. 널 믿을게. 틀리면 어떡하지? 2,206만 원을 한 방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 뭐야 한치 오차도 없는 정교한 계산이었잖아. 2,206만 원 그거 합니다. 퇴직금 331번 고. 여러분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한 번도 안 틀렸네. 혼자 있으면 다 틀리는데. 지금 풀라고는 안 할게. 근데 이게 굉장히 끔찍한 문제잖아. 이거를 네가 시험에서 만나게 되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해라는 얘기야. 다 풀지는 않을 건데. 근데 나는 어디가 힘들 거라 생각하냐면은 처음 시작을 못해. 손이 안 나가. 그래서 이렇게 1991년이잖아. 1992년 이걸 쓰고 1993년을 쓰고 어디까지 하냐? 2005년까지잖아. 그러면 세 줄을 긋고 2004, 2005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걸 번역해서 이게 몇 년이에요? 1년이잖아. 2년, 3년 하면은 여기 몇 년이냐? 15년. 야, 2일 때 2고 3일 때 3이니까 15지. 근데 이 91년이 아니라 막 96년 이러면 더 어려워. 번역을 이걸 잘해줘야 돼 이런 거를. 그리고 칸 그리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연말에 3천만 원 배당 받았다. 만 원 생략하고 3천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6%씩 증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장 자체가 1.06 곱하기 3천이야. 빨간 거 아니야 이게 붙은 게 아니라고.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연이율이 6%잖아. 그러면은 같은 효과가 있어. 여기가 이자를 붙어서 온 금액 있지. 그거랑 얘가 같아지기 때문에 뒤에가 등비 수열의 합이 아니라 똑같은 거 10개가 돼. 15개가 돼. 그거 이해되나? 왜냐면은 봐봐. 2년 뒤에 1승이니까 여기는 1.06에 2년 뒤가 1승이니까 3년 뒤 2승, 15년 16승일 거 아니야. 이 3천은 내가 넣은 돈 검은색. 근데 이거랑 14승. 근데 이거랑 이때는 돈은 이미 6% 증가한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또 붙어 나가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똑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1.06에 13승에다가 1.06 곱하기 3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6 14승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그게 몇 개인지 또 세고 그냥 넣으면 돼 이거는. 개수 몇 개일 것 같아. 그런 것도 보면서 15개. 그래서 15개. 그럼 15 곱하기 1.06에 14승 곱하기 3천 한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한다고? 2006년 말부터 2006년 받은 걸 일정하게 받는다. 이렇게 일정 받는다. 아이 그만해. 이게 안 나와.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봐봐. 상황이 복잡해지면 그림 없이는 불가능해요. 공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걸 추천해. 머릿속에서 돼도 그림을 그려서 해. 왜냐면 이런 거 풀려고 하는 거야. 이건 그냥 풀지 말라고 내는 거야 애들. 이건 시험에서 이걸 풀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너무 막 집중해서 이거를 팔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있는 수준만 해도 충분해. 저렇게는 안 나와. 이거는 나온 거 봤어. 문영인가 미림이 이건 나왔어요. 증가해서 하고 그거랑 좀 어렵게 되면 이런 거 중간까지는 5만 원씩 하다가 10년 후부터는 10만 원씩 하는 거 갑자기 바뀌고 뭐 넣는 돈이 바뀌고 막 이런 거는 나올 수도 있어. 그 정도까지 너무 어렵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등비수라고 원래 학기 끝나버렸잖아. 너무 좋아 버렸잖아.
그러면 등비수열의 문제를 스텝 2를 몇 개를 내가 여러분이 못할 거를 한번 해야겠네. 263쪽 299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앞에 봐도 되고. 비둘기 999 문제잖아. 등비수열로 착각을 해버린 건가? 아주 잘했어요. 잘하는데. 공비가 10인가? 공비가 11인가? 등비수열이 아니야. 공비가 11이 아니야. 그거 망했잖아. 그러면은 등비수열이 아니면은 공식이 없는데. 근데 항상 일반항을 찾아야 돼. 일반항을 찾았습니까? 일반항을 찾기 전에는 관찰해야 되지. 이름을 불러줘야 일반항 찾을 수 있지. 도훈은 잘했고. 그래서 만약에 10번째 항이라면 9가 9개 있잖아. 근데 9가 9개는 이렇게 줄임표를 써야 되잖아.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야. 100번째면 이걸 줄여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숫자랑 맞물로 돌아가게 써야 된다고. 처음 하면 못하죠. 잘. 10에 1승 빼기 1 아닌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 10에 2승 빼기 1. 10에 3승 빼기 1이니까 n번짝은 10에 n승 빼기 1.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럼 다음 단원을 보면은 새로운 기호가 있어. 시그마가 있거든. 시그마 n은 1부터 뭐 10까지 2에 10에 n승 빼기 1 하면은 이게 S10하고 똑같은 거야. 뭐 이런 기호가 있는데 아직 모르잖아 그걸. 됐고. 아무튼 일반항을 구해서 합을 하는데 그러면 얘를 n번째까지 합을 하는데 시그마가 없으니 너무 어렵잖아 여러분한테. 이거 왜 여기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더 하는 거지. 그럼 왼쪽 것만 하면은 등비수열 아니에요? 그리고 빼기 1은 몇 개 있죠? n개. 그럼 얘는 등비수열 합을 하면 된다. r마 1분의 초항 가로 열고 r n승마 1 빼기 n. 그래서 9분의 10 10의 n승 빼기 1 빼기 n. 답. 쉽지 않죠? 이건 내가 보여줬으니까 이거 한다. 행운의 777 할까? 777 777 7777. 다음 수열에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10번째 항까지 그냥 계산하면 하지 않을까요? 10번째 굉장히 고통스러울걸? 7777777인데 자릿수 엄청 올라가면서 못할 걸 아마? 못할 된다기보다는 777로 하니까 또 망해버렸죠?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일반항 못했지? 일반항이 어려워. 그러면 얘는 10 빼기 3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00 빼기 그러면 23? 그게 안 된단 말이야. 990도를 이용해서 그렇지. 어떻게? 그걸 3으로 나눈 걸 빼면 9분의 7 하면 되죠 그냥. 이거에 9분의 7 배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그 답에 9분의 7만 하면 되는 건가? 모든 게 9분의 7로 묶여 있는 거잖아. 모든 것들이. 그러면 여기도 9분의 7로 묶으면 9분의 7로 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10 넣으면 되지. 그냥 알아둬. 일반항 찾는 게 어렵고 시그마 배우면은 계산은 쉬워 나중에. 이거 계산은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해 실제로는. 영어도 이렇게 안 할 건데. 됐어요. 그럼 넘어가고 재밌잖아. 여러분 못할 거 내가 다 알지. 뭘 못할지. 스텝 1은 뭐 왠지 다 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봐. 306번. 중요한 건 아닌데 난잡해서 그냥 겁먹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그마 알죠? 시그마는 이런 뜻이야. 합을 나타내는 영어 썸의 첫 글자 S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문자 대문자 시그마로 읽는다. 시그마 소문자는 뭐냐?
확통 안 배웠지? 통계까지는 안 했어? 통계, 확률국 통계에서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 소문자 고대 그리스의 문자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딱 더하란 뜻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란 뜻이냐면 밑에다가 n은 1부터 5까지 하고 일반항 써주는 거지. 오른쪽에 일반항을 써주는 거예요. 수열에. 그러면은 의미가 뭐랑 똑같을까? SO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시그마는 표현 자체가 시그마의 뜻과 정의, 표현 이게 중요하거든. 시그마 예를 들어서 n은 1부터 10까지 AN을 쓰면은 근데 만약에 얘가 등차 수열이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인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n은 1부터 10까지 등비 수열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의 n마 1승. 그럼 등비 수열 합을 구하라는 뜻이야. 의미는 다 S10이야. 되죠? 그런 뜻이야. 실제로 그러면은 이상한 수열이 있어. 모르는 수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수열이다. 예를 들어서 로그 그냥 n 상형 로그의 수열이야. 등차도 등비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지. 물론 안에 있는 n은 등차 수열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를 때는 합의꼴로 나타내 봐야지. 1을 넣어서 1 넣고 더하기 2 넣고 3 넣고 4 넣고 그래서 로그 10 되나? 그럼 또 이거는 로그는 더 세면 곱해니까 10 느낌표 쓸 수 있는데 느낌표 알아?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10에서부터 연속된 자연수 작아지면서 곱하라는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자연수만 넣어서 10까지 넣으라는 뜻이야. 그게 시그마의 뜻 다야. 엄청 쉬운 거지. 이것 때문에 S 만약에 이런 거 하자. 5번째 항부터 10번째 항을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쓰는 기호에서는 S10에서 S4를 빼야 되잖아. 번역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쓰는 거야. 꼭 첫 번째부터 더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시그마가 편리한 기호야.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근데 좀 문제가 있어. 근데 보통 우리는 10번째 항 아니고 n번째 항까지 합을 걸어하잖아. 그러면은 약간 문제가 생기는데 시그마 n은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어떤 수열에 n번째 항까지 구하면 이 n하고 이 n이 헷갈린단 말이지. 여기서는 변수의 의미 n인데 위는 1부터 n이라는 상수까지야. 이게 n번째 숫자거든. 이게 10 같은 거거든. 헷갈리니까 방법을 새롭게 일반항을 대신 n 대신에 k를 쓰기로 했어. 앞으로는. 헷갈리기 때문에. 근데 처음 본 학생들이 이걸 더 헷갈려 한단 말이야.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일반항을 n 대신에 k를 써도 상관이 없잖아. 시그마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다 k로 쓰는 게 좋다는 거지. 앞에서는 왜 n으로 배우죠? K로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k가 돼. 어차피. k번째는. 바보구나. 그렇게 하면 거기 k 해야 되지. 그래서 앞으로 그럼 벌써 이걸 보자마자 부담을 느낀 거지. 서윤이가. 새로운 사실이 2개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무슨 뜻인지를 일단 몰랐고 K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일반항이야? 근데 이게 EM+이라고 똑같은 거야. 등차 수열. 그러면 서윤이는 시그마 다 배운 거야. 이제 이거를 답을 내면 돼.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말인지를 알았으니까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이 등차 수열 이거는 1 넣으면 3, 2 넣으면 5, 7, 9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번째 항까지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합공식 뭐예요? 2분의 말 안 할 거지? 알면서 n 가로 열고 첫 장 얼마예요? 3. 그러니까 3이 6. 2a 플러스 n-1 9 d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더 있어.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 같은 거는 등차 수열 공식으로 의미를 봐서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소개만이에요. 소개만. 지금 소개만 해줄게. 어떻게 하냐면은 앞으로 배울 것들이 이걸 이어줄 건데 이거를 시그마 안에 있는 거 항이 두 개면은 따로따로 써도 돼. 이렇게 찢어낼 수 있다는 거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여기다 1 넣으면은 2 플러스 1이고 2 넣으면은 4 플러스 1이고 3 넣으면은 6 플러스 1인데 얘를 더할 때 더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얘는 따로 해도 되지. 따로 2, 4, 6만 더하고 1, 1, 1만 더해도 되지. 그래서 찢어낼 수 있다. 이런 걸 배울 거고 시그마의 성질. 그리고 실수배는 앞으로 뺄 수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자연수의 합이지. 1, 2, 3, 4. 그건 공식이 있어.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k 공식. 그러니까 2분의 10, 11에다가 2를 곱하고 더하기 상수일 때는 항의 개수를 곱해줘야 돼. 왜냐면은 늘 데가 없잖아. k에다가 1을 넣어도 그냥 1, 2를 넣어도 1에 1이 10개거든. 그래서 1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그래서 등차수열합 공식을 안 쓰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나 2차식이나 3차식일 때는 등차수열합 공식을 쓸 필요가 없지. 특히 1차식일 때 등차수열인데 쓸 필요 없고 만약에 이게 일반항이 k제곱 플러스 k 이러면은 얘는 뭐냐 실제로 원래 일반항은 등차수열의 합이지. 등차수열의 합도 또 다른 새로운 수열로 볼 수 있댔잖아. 그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항들 S1, S2 이거를 또 합을 할 수 있는 거야. 합의 합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확장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봐봐. 그래서 이게 이거야. 더셈 뺄셈은 시그마를 찢어서 할 수 있다. 실수배는 앞으로 뺄 수 있다. 상수일 때는 항의 개수를 곱한다. 왜냐면 k에다 뭘로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넣어봤자 오죽 그냥 c야 계속. c가 n개. 이게 시그마의 기본 성질인데 주의할 점은 곱셈은 못 찢어요. 이거 증명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덧셈을 왜 찢을 수 있냐면 1 넣으면은 이거 이름이 3 이렇게 n까지 넣는 건데 얘만 a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써도 되잖아. b만 따로 당연한 얘기거든. 뺄셈도 마찬가지야. 따로 a만 해서 쫙 모아서 더하고 빼기만 쫙 모아서 해서 빼도 되죠. 그런데 실수배는 어떻게 하냐. CA1, CA2, CA3에서 CA 나는데 C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되지. C로 묶어서 얘만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거니까. 그럼 상수일 때는 이게 되잖아. 근데 곱셈이 안 돼. 조심해야 되는 게 곱셈을 못 찢어요. 곱셈은 이렇게 두 개로 찢는 순간 이제 노답인 거죠. 곱셈이 안 된다는 거는 나눗셈도 안 되는 거예요. 못 찢어내. 그리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죠. 일반항의 제곱을 한 식을 n번째까지 더한 거랑 n번째까지 더해서 제곱한 건 똑같아. 마치 이런 질문이야.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하고 1 플러스 2 더하기 3에다 제곱한 게 같나? 다르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원리를 알면 이런 거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야. 그냥 넣어서 써봐도 돼. 써봐도 A1 제곱. 이걸 보면은 사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여야 되냐면은 1 넣고 제일 중요한 거 더하기. 시그마는 더하라는 뜻이야. 계속 넣고 더하라는 뜻이다. A2 넣고 제곱 더하기 3 넣고 제곱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먼저 이걸 해서 제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A1 플러스 A2 더하기 A3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제곱 당연히 다르죠. 곱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곱셈도 K는 1일 때만 그런 거예요? 1이 아니라 5일 때도 상관없어. 5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지. 이거는 시그마 성질은 K가 1 아니라도 돼. 이거는 왼쪽으로 보면 이런 뜻이죠. A1, B1 플러스 A2, B2 플러스 A3, B3 플러스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먼저 A1 더하기 B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세 개만 쓸게 그냥. 이렇게 해서 B1 이렇게 해서 야 당식 곱셈인데 이게 같을까? 절대 안 되네요. 그래서 시그마 성질은 뭐 간단한 거라 여기 다 써있는데 혼자 했잖아 바보처럼. 알겠죠? 그러면은 됐어. 나눗셈도 당연히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은 바로 한번 익히기는 조금 해봐야 돼. 이거는 270조. 근데 내가 하나 보여줄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합의 꼴이라고 하는데 땡땡땡 줄임표 이제 앞으로 땡땡땡 할 거야. 땡땡땡은 좋은 게 아니야 항상.
합의 기호를 나타내서 합의 일반항,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더 좋아. 근데 항상 바꿀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 이 수열을 더하기 전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있잖아. 그러면 일반항을 알아내야 돼. 근데 일반항은 뒤에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문제를 내가 좀 바꿔서 2n 플러스 1을 넘어서 2n 플러스 3이라고 하자. 이거를 합의 기호로 나타내라고 하면은 일반항을 요걸로 말하면 안 돼. 일반항은 항상 앞에 거 3개를 보관차하는 거야. 근데 다음에 등차수열이네. 등차수열은 속성법이 있었죠. 공차 n을 부르고 물음표라고 했는데 1을 넣어서 1이 나오려면 빼기 1이잖아. 됐죠. 일반항을 일단 찾은 상태에서 일반항에서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내야 돼.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게 되냐고. n뿔이 1이잖아. n뿔이 2. 그러니까 a n뿔 2란 말이야. n뿔 2가 바로 2n뿔 3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합의 기호로 나타내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일반항을 k로 바꿔 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이게 몇 번째 항이냐면 n뿔 2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합의꼴로 나타내져 있을 때는 앞에 거 3개로 일반항을 찾아야지 뒤에 거 보고 때리면 다 틀립니다. 이거 2번 봐봐. 이거 틀렸잖아. 일반항 2n승이야. 2n승. 그러면 이걸 계산까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직 시그마 k 공식을 모르니까 등차수열 공식 할 수밖에 없지. 2분의 항의 개수 n뿔이 가로 열고 첫째 항의 2배 2 플러스 n뿔 1 항의 개수 빼기 1 n뿔 1 t 해봐. 그리고 사실 가로가 있어야 될까? 만약에 가로가 없으면 시그마 2k에다가 빼기 1이니까 좀 그래. 가로 살짝, 그러니까 헷갈리더라도 살짝 이렇게 써줘. 일반항에 가로 있을 거야. 그렇게 일반항을 관찰하기 힘든 경우는 이름을 불러줘야 됐죠. 그 김춘수 시인인가? 이름을 써주면 일반항이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지. A1일 때 첫째 항이면 1, 2네. 둘째 항이면 2, 3이네. 진짜 보이네요. 진짜 보이네. 이름을 써주면 이름이 보이지. 그러면 n번째 항은 뭘까? 이런 질문이야. n번째는 n 플러스 1이겠네. 이렇게. 아니야, 이거는 합의꼴은, 여기서 말하는 합의꼴은 그냥 숫자 넣어서 쓰라는 얘기야. 이렇게. 네? 합을 계산한 합의 일반항. 네가 한 건 합의 일반항이야. 네. 합의꼴. 이거 이 합의꼴에 저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로 하라고. 숫자 넣어서 그냥 쓰라는 얘기야. 1 넣고 더하기 2 넣고 더하기 3 넣고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한 3개 정도 쓰고 한번 보여줄게. 항상 이렇게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고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 거. 3개 땡땡땡. 3개 정도면 충분하지. 딱 하나로만 펼칠 수 없을까요? 한 개로만 하면은 규칙성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2개. 2개로도 안 되지. 3개는 있어야 돼. 2개는 좀. 2개도 적심이 보이지 않아. 얘는 1을 넣으면은 3의 영승 더하기 시그마는 더하라는 뜻이죠. 넣고 더하라는 뜻이죠. 3의 2승 더하기 3의 2승 더하기 때 더하기 3의 7승. 이걸 합의만 계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 그냥 나열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271쪽이 정말 중요한 페이지야. 이 시그마에서는. 얘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시그마가 뭔지 자체를 몰라요. 그냥 숫자 넣어서 더하라는 뜻인데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시그마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그냥 소개만 한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진짜 별거 아닌 기호야. 1 넣고 이거 넣어 이렇게 넣어 더하라고 1 넣고 2 넣고 더